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만드는 공사비 검증보고서 실제 내용을 보면서 여러 가지 공사 현황, 종류, 그 다음에 내용, 그 다음에 검증 결과 등을 함께 알아보고 있는 조합장 추진위원 중공부방 네 번째 총 111차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목공사, 방수공사, 지붕공사, 그 다음에 금속공사 중요하죠. 특히 방수, 지붕 중요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 부동산에서 어떻게 검증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제 계속 나오는데 이 중에 이제 목공사 및 수장공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목공사 및 수장공사. 목공사 뭔지 알죠? 나무 목자니까 나무공사. 공사 중에 나무공사 들어가는 부분 많죠. 그럼 수장공사. 수장공사가 뭐지? 물에다 담갔다가 이렇게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목공사 및 수장공사. 목공사 및 수장공사는 건물 내부의 벽, 바닥, 천장 등의 치장과 설치를 위한 마무리 공사로 시공자가 당 현장에 반영한 품목은, 그러니까 지금 이 검증 대상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당 현장에 반영한 품목은 석고보드, 부전천장대, 아미텍스, 그 다음에 화장실 칸막이, 비닐 타일 깔기, 천장 텍스 설치, 단열재 설치, 방석 필름 설치, 칸막이벽 설치, 창상부 보강 등으로 구성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수장공사라는 게 뭐냐면 건축물의 최종 마무리 단계로 준공 후에 건축주가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마감공사, 이렇게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거, 안에 속에 있는 거 말고 마감공사를 의미합니다. 보통 이제 바탕공사, 바닥공사, 벽공사, 천장공사, 도배공사, 커튼 및 블라인드 공사, 눈에 직접 보이는 거, 그리고 만질 수 있는 거, 이걸 이제 수장공사랍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는 그런 공사가 아닙니다. 아니고 이 텍스라고 되어 있는데, 텍스는 다 아시죠? 보통 천장에 보면 목재나 석고, 시멘트 등을 부셔가지고 압착 눌러가지고 판으로 만든 건축자재인데 천장공사에 많이 쓰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미텍스라고 되어 있는, 이건 텍스의 이름입니다. 이름이기 때문에 그냥 천장에 있는 그런 것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보면 비닐 타일 깔기, 타일인데 플라스틱재로 만들어 놓은 비닐 타일입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칸막이, 그 다음 단열재 설치, 천장 텍스 설치인데, 이거는 지금 이 한국부동산은 검증을 한 대상이 상가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정도 나오고, 만약에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나온다면 더 많은 목공사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검증 결과가 나옵니다. 목공사 및 수장공사의 공사비 증가 사유는 근린 생활시설 면적이 변경에 따른 마감 수량 증가가 된 것으로서 수량을 검토한 결과 대체적으로 적정했다. 그 다음에 단가 또한 검토 결과 전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별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방수공사입니다. 물 안 새도록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골치 아픈 공사 하자입니다. 왜냐하면 방수가 하자가 일어나면 하자보수 공사가 하기가 힘들어요. 해도 또 떨어지고 해도 또 떨어지고.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수공사는 건축물의 누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과 접하는 구조체 또는 생활공간에 물이 스며들거나 새지 않도록 하는 공사. 그러니까 방수공사는 물을 막는 공사니까 물이 스며들거나 새지 않도록 하는 공사를 말한다. 물은 기본적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며 고이면 썩거나 누수의 원인이 되므로 구조체 공사 시부터 물이 고이지 않도록 구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하며, 특히 누수는 물, 틈, 압력차가 공존할 때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세 가지 요인을 차단하거나 유도하는 것이 방수공사의 기본이다. 자, 이게 나오죠? 물이 없어야 되고, 첫째, 물 없으면 아무 문제 없죠. 그 다음, 틈이 없어야 되고, 압력차가 생기면 터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사관리 같은 걸 잘해가지고 물이 잘 흐르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화장실을 갔더니만 우리 집 방 안 화장실 안에 물이 이렇게 고이더라. 화장실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거의 없지만 지하주차장 가니까 물 가운데 고여있더라. 그 다음에 한쪽에 보면 제가 공사하자다 보면 한쪽 벽이 자꾸 부풀러 와요. 이렇게 또 눈에 종기가 나면 자꾸 부풀듯이 벽면이 점점 부풀어 올라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를 정도 부풀어. 왜 그럴까요? 물기를 빼야 되는데 물기를 안 빼니까 물 압력이 기해가지고 물이 지나가면서 자꾸 벽을 치는 거야. 그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방수공사하는데 얼마 더 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조합장님께서는 공사를 하는 도중에 방수만큼은 꽉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주로 현장에 가셔가지고 감리, 그 다음에 시공사한테 꼭 이거는 신경을 써서 해달라. 아니면 수시로 가셔가지고 어떻게 됐냐, 뭐 체크했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수공사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시멘트 모르타르 지난 시간에 배웠죠. 시멘트하고 모래를 섞어가지고 반죽처럼 해놓은 거. 그럼 이제 시멘트나 방수액, 그 다음에 방수 모르타르를 설치해야 될 곳에 교차로 시공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방수 시트지로 되어 있는 방수 시트를 접착제로 붙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 도막 방수는 이제 액으로 되어 있는 거, 뭐 투명한 거 같은 거 요즘 DIY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저도 우리 집 하나 샀지만 뿌리면 쭉 이제 방수가 되는 그런 것들, 그런 것을 바탕에 발라가지고 방수층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걸 혼합해서 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방수공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주로 욕실에다가 하는 액체 방수, 욕실에다가는 그냥 그 방수액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 그 다음 주차장 바닥에다가 배수판을 설치해가지고 밑에 지나가도록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주차장 상부 복합방수, 지붕 측에 우레탄 도막방수, 우레탄을 계속 입혀가지고 하는 방수인데, 하자보수 공사를 하다 보면 이게 무너져가지고 밑으로 쭉쭉쭉쭉 새는 경우로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방수공사를 할 때 해야 되는데, 그럼 방수공사를 어떻게 해야만 정상적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액체 방수공사 시공 순서를 보면 바탕면을 먼저 정리하죠. 구배를 주든지 아니면 반반하게 하든지 둔 다음에 방수 시멘트 패스트 도포. 패스트가 뭐죠? 반죽입니다. 혹시 치약을 사시면 치약을 패스트라고 써놓은 게 있어요. 반죽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방수 시멘트 반죽을 한번 바르고, 그 다음에 방수액을 한번 바르고, 또 그 위에다가 방수 시멘트 반죽을 또 바르고, 그 다음에 방수 모르타르를 바르고, 그 다음에 토막 방수 보강을 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 겹에 걸쳐가지고 방수 공사를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중간에 한 군데를 잘못한다든지 아니면 방수층을 얇게 해가지고 쉽게 물이 스며들도록 만든다든지, 마찬가지로 옥상에서 방수가 누수가 되면 아주 골치 아파요. 외관에서도 방수가 막 물이 새가지고 들어오는 거 보이고 하기 때문에 특히 옥상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가의 경우도 방수 주요 시공 부위가 이 옥상층, 지붕층 전부 다에다가 방수 공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품목별 수량하고 단가는 적정했던데, 이거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수량하고 돈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제발 공사하지 않도록 방수 공사를 제대로 해달라라는 것이 더 필요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합장님께서는 수시로 방수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것만 막아도 상당한 하자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지붕 및 홈통 공사인데, 지붕 및 홈통 공사는 그냥 지붕 깔고 홈통 아시잖아요. 바깥에 보면 보이잖아요. 물 이렇게 비 오면 툭 떨어지는 거. 이거 뭐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누수가 많이 생겨요. 생각보다. 그래서 지붕에서 누수가 생기는 이유가, 지붕에서 물이 고이면 비가 오면 지붕에 막 오지 않습니까? 옛날같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물이 흘러서 나가지만 요즘 옥상은 편편하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떨어지면 지붕에 물이 차요. 그게 옆에 있는 홈통으로 통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내려가야 되는데 홈통이 막혀버리면 지붕이 물이 상당 부분 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방수가 생길 수도 있고, 또는 홈통을 통해 내려가는데 홈통이 깨져가지고 벽면으로 물이 막 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홈통이 깨짐으로써 벽면으로 치고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누수가 또 배고, 바깥에서 보면 건물이 젖어 있어요. 건물이. 비가 오면 건물의 일부분이 젖은 부분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 다 문제시 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지붕 및 홈통공사에 관해서 어떻게 설명해 놨냐면, 우천시 외기에, 그러니까 바깥에 면한 각동 옥상에 집적되는 쌓이는 눈 또는 비 등의 우설을 배수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하며, 당 현장에서는 우수 처리를 위한 루프 드레인 설치, 선홈통 설치, 물바지 블럭, 스톤 상자 홈통 설치. 그러니까 이 지금 공사비 검증한 이 공사의 경우는 이것이 이제 공사비 정액 관련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붕 및 홈통 공사인데, 보시면 다 아시는 것처럼 스텐 상자 홈통, 물바지 블럭, 그다음에 외부에 보면 스테인리스 홈통, 루프 드레인인데, 실컷 만들어 놓고 나서 이게 옥상에 낙엽이 쌓여가지고 옥상이 물바다가 된다든지, 이것도 뭐 막힌다든지, 그 다음에 이게 바깥으로 있으니까 좀 나은데 안으로 들어가는 거 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배관이 쭉 내려가는데, 여기서 잘못해가지고 이음새 부분이 들뜬다든지 아니면 튼다든지 이렇게 돼가지고 물이 쌓여서 나가면 바깥에 벽이 젖는 겁니다. 그러면 집 안으로도 누수가 생기고 바깥 건물 외벽도 생기고, 그래서 이 지붕 및 홈통 공사는 누수 공사만큼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사비 검증 결과를 보면, 시공자가 지붕 및 홈통 공사에 반영한 루프 드레인 설치, 선홈통 설치, 물바지 블럭, 스텐 상자 홈통 등의 수량은 검토한 결과 적정하더라. 단가 또한 적정하더라 하는데, 매 강의시마다 말씀드리지만 단가가 적정하다 그러면 그 단가만큼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수량이 적정하다 그러니까 달리 어떻게 우리가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이 전문적으로 100개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하니까. 안 그러면 다 뒤집어가지고 새로 뭐 한국 부동산에서 한 걸 요즘 서울 ACH공사에도 하죠. 돈을 더 들어가지고 한 번 더 해달라고 하든지, 그래서 교차로 해보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어쨌든 그렇고 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얼마가 맞다 그러면 다 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공사계약서에 정해진 금액에 실착공까지의 물가 상승률만 주면 되는데, 그거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단가가 나오면 어떻게 되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적정한 선상에서 합의를 볼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다른 거지, 공사비가 적정하니까 다 주라 라는 개념은 아니라는 것만 참조를 조합장님께서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금속공사입니다. 쇠, 눈에 보이죠? 쇠 보입니다. 자, 금속공사가 뭐냐면 순철, 탕소강, 합금강 등 철금속하고, 그 다음에 구리, 알루미늄, 아연 등 비철금속을 뭐 자르고 표면 처리를 통해 가지고 옥내외 공간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보면 많죠. 화장실에도 있고, 이건 장애인 같은 경우에 도움이 더 많이 되라고 해놓은 거, 그렇지 않고 한두 개씩은 다 보통 집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자 블록공사, 그 다음에 계단 난간에 전부 다 있죠. 네, 있죠. 그 다음 천장 위에도 천간 텍스트되기 전에 금속공사가 다 쇠파이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금속공사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 금속공사의 주요 공사비 변동 요인은 상가 면적 변경에 의한 금속공사 각 품목의 마감 수량 증가하고, 그 다음에 옥상 난간대 설치 신규 반영을 한 결과인데, 여러 가지 보니까 수량은 대체로 적정한데 단가가 안 맞더라. 시공자는 24만 5,130원을 1m라고 하면서 공사 단가를 정했는데 4배나 차이 납니다. 6만 원이면 된다. 그죠? 그게 이제 옥상 난간을 전부 다 하는 건데, 옥상 난간이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식이죠. 옥상 난간이. 근데 1m에 6만 원이다. 6만 원이다. 가끔 가다 보면 너무 싼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그럼 실제 이거 6만 원 주면 그럼 해줄 수 있느냐? 그럼 만약에 이게 1m, 2m, 3m, 4m, 5m, 6m, 7m, 8m. 그럼 6, 8이 48만 원 주고 여기 와서 이 만들어서 설치해 주십시오 하면 되느냐? 물론 그건 아니겠죠. 일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일당을 받으면 이것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일을 다 하기 때문에 일당도 따지다 보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검증 결과에 약 2,300만 원 든다고 했는데 해보니까 500만 원밖에 안 들더라. 570만 원밖에. 이거죠. 이거는 이제
면적이 커져가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난간 부분은 조합장이 신경 쓰셔야 될 게 옥상 난간, 그 다음에 지붕 난간 흔들거릴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흔들거릴 수가 있어요. 기대 가지고 넘어지는 경우도 실제 생깁니다. 그러면 인명사고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천천히 밑에 제대로 볼트를 조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감리한테 좀 부탁을 드려가지고 요거 제대로 들 때 넘어지면 사람 곧 다치거나 죽으니까 꼭 이거는 제대로 해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금속공사까지 보셨고 특히 금속공사에서 약 4배 가깝게 가격을 깎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한국부동산은 공사비 검증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합장 추천형님 공부방을 가입 안 하신 분이 이 영상을 보셨다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오후 5시에서 30분간 정도 하는데 현직 조합장 추천형님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 가입해가지고 이 영상을 듣고 싶으신 분은 02-592-6366으로 팩스를 보내주시되 명함하고 신분증을 복사해 주시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유튜브에 나와 있는 건 일정 기간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조합 공부방 되어 있는 홈페이지 안에 들어오셔야 되고 대신 화요일 날에 보면 둘째, 넷째 화요일 날에는 오프라인으로 1시간 반 동안 만나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법령 해설집 매년 발간되고 있는 그걸 위주로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진행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관해서 제대로 한번 공부하고 싶다는 분이 계시면 서울 서초동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나간 조합장님 출연 중 영상은 r119co.kr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왼쪽에 재건축 재개발 분야 마지막에 공부방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시면 했던 영상들이 올라가 있으니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